자, 오늘은 연립방정식 활용할 차례죠? 네. 네. 연립방정식 활용. 우리 풀이까지는 다 같이 공부했었죠? 네. 네, 이제 활용 한번 해봅시다. 이 연립방정식의 활용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1차 방정식의 활용하고 같은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근데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죠? 다른 점이 있다라면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자를 하나 잡고 풀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가지고 뭐 300명의 학생이 있대요. 남학생과 여학생을 합쳐가지고 300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번 달에 뭐 남학생 몇 명이 전학을 뭐 10%가 전학을 와서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는 뭐 5명이 늘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남학생을 X, 여학생은 300-X라고 잡고 식을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문자를 2개 쓸 수 있으니까 여학생은 300-X라고 안 하고 Y라고 쓰면서 문제가 좀 더 쉬워집니다. 풀이 과정이 좀 더 쉬워져요. 문자를 하나 더 써가지고 더 쉬워지는. 하나 더 쓰기가 어려워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문자를 2개를 써가지고 할 거고요. 네, 그렇듯 한번 보시면 연립방정식 활용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미지수가 2개의 연립방정식 활용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해결한다. 1. 미지수 정하기. 누구를 x, 누구를 y로 할 것이 정하고 2. 연립방정식 세우기. 그쵸? 우리는 문자 2개, 등식 2개 무조건 풀 줄 알잖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얘들아? 네. 그쵸? x 더하기 y가 7이고 x 빼기 y가 1이면 우리 무조건 알잖아. 네. 문자 2개, 등식 2개면은 x 얼마? 4. y는? 이게 암산도 가능하잖아. 우리 역시 우리 잘해 이런 거. 연립방정식 풀고 이제 확인하시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유형 129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혜민이부터 읽어볼까요? 미지수 이거요? 네, 그거예요. 다음 합이 50이고 큰 수가 작은 수의 2배보다 8만큼 큰 투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네, 보기 내 박스 안에 보시면 누구를 미지수로 할지도 정해줬네요. 큰 수를 x, 큰 수를 x, 작은 수를 y라고 해보자. 자, 그렇다면 당연히 두 수의 합은 50이니까 x 플러스 y는 50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식 하나 더 있어야겠죠? 뭐라고 줬냐? 큰 수가 주어져. 작은 수의 2배보다 8만큼 크대요. 즉 큰 수가 x죠? x가 작은 수 y의 몇 배보다? 2배보다 8만큼 크다. 자, 그러면 우리 소거법, 문자는 소거해서 풀 건데 소거법에는 아시다시피 가금법과 대입법이 있죠? 얘는 뭘로 풀까요? 상관없어. 대입법을 한번 풀까요? 그럽시다. 여기 기억의 x에다가 니은의 2y 더하기 8이 곧 x니까 얘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즉 연립방정식 해라고 하는 건 두 등식에 동시에 만족할 테니까 대입하면 된다 이거야. 너무 간단하죠. 이지 베리베리 이지 2y y 3y는 8 넘어가니까 얼마? 42. 따라서 y는 14 되겠네요. y가 14면 딱 니은에다 대입하면 기억이 나오겠죠? 14에 아니면 여기다 둘이 더해서 52 여기다 넣어도 되고 뭐 상관없겠다. 그치? 그래서 x는 얼마? 얼마라고요? 36. 예, 구할 수 있겠네요. 자, 2번 태연이 읽어볼까요? 잠시만요. 네. 2번이죠? 네, 2번. 한 개에 400원의 사탕과 한 개에 500원의 초콜릿을 할까요? 9개를 공유하고
사천을 지불했을 때 구입한 사천으로 초콜릿 개수를 각각 구하려고 한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네, 각각 구하려고 한답니다. 자, 얘는 이제 개수하고 개수로 등식 하나, 가격으로 등식 하나 해가지고 열 방식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되겠죠? 네. 2번 보면, 일단은 사탕 초콜릿 합쳐서 몇 개 구입했습니까? 9개 구입했네요. 9개 구입을 하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사탕수를 X, 초콜릿수를 Y로 잡는 거죠? 네. 초콜릿 먹고 싶네. 자, 그 다음 가격으로 시간을 세우면 되겠죠? 가격. 사탕 한 개 400원이니까 X개의 가격이 얼마가 됩니까? 400X가 될 테고. 초콜릿 하나에 500원이니까 500? Y. 500Y가 되겠죠. 그랬더니 가격이 얼마랍니까? 4,000원. 그래서 기억과 니은을 풀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니은 같은 경우에 기억에 100배 해주는 것보다 니은을 일단 100으로 약분을 먼저 해주면 좋겠죠? 100으로 먼저 나눠주고 X소구 할까 Y소구 할까요? Y 소거할래요. Y소구 할까요? 그럼 기억에다가 몇 배 해줄까요? 5배. 5배 해줍시다. 5배 쓰면 5x 더하기 5y는 45가 되고 니은은 그대로 쓰면 되겠죠? 니은은 그대로 써서 변변 더할까요 뺄까요? 뺍시다. x는 얼마? 5. 사탕은 5개, 자동적으로 초콜릿은 몇 개? 4개 되겠네요. 어때요 현민? 쉽죠? 네. 그다음 넘겨서 자 유형 131의 1번 예준 읽어볼까요? 각 전의 숫자의 합이 14의 두배로 되는 수가 있다. 이제 12의 숫자, 1의 숫자를 바꿀 수 있는 처음수보다 10의 크다와 같아. 이때 처음 되는 것이 이 문제 풀 때마다 늘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숫자랑 수를 구별할 줄 아세요? 라고 물어보죠. 숫자랑 수는 같은 개념일까요? 다른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 다른 개념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숫자는 모두 몇 개? 10개. 10개. 이 숫자를 우리는 이거 엄청나죠. 이 숫자들을 가지고 우리는 수를 갖다 표현하는 거죠. 숫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457이라고 하는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렇게 쓰면 457.124라고 있나요? 이제 123이라고 있죠. 그래서 숫자를 가지고 수를 갖다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뭐 우리는 이 7을 1의 자리의 숫자, 요거를 10의 자리의 숫자, 4를 100의 자리의 숫자라고 부르고 밑줄 친 자리의 수는 하고 물어보면 4라고 적어야 돼요? 3이라 적어야 돼요? 3이라 적어야 되죠. 수는 이 밑줄 친 친구의 수는 400이고 숫자는 4가 되는 거고 수하고 숫자에 대한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 숫자의 이름은 아라비아 숫자죠. 아라비아 숫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어요? 인도에서 만들었죠. 인도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만약에 문자로 표현했다요. 1의 자리의 숫자, 10의 자리의 숫자, 100의 자리의 숫자가 있는데 100의 자리의 숫자를 A, 10의 자리의 숫자를 B, 1의 자리의 숫자를 C라고 할 때 이 세 자리 자연수로 표현하면 이 세 자리 자연수는 100개 A, B, C라고 적어야 될까요?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라고 적어야 되나요? 100개 플러스 그렇죠. 밑에 걸 적어야 되는 거죠. 알고 계시죠? 이렇게 적으면 이거 뭡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수는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유형 131번 각자리의 숫자의 합이 14래요. 그럼 두 자리 숫자가 있을 거잖아요. 우리 그러면 10의 자리 숫자를 X, 1의 자리 숫자를 Y라고 해볼까요? 그럼 각 자리의
숫자의 합이니까 그때 x 플러스 y가 14라는 거겠죠? 네. 이해하셨죠? 네. 고로 이 x는 일같은 숫자는 될 수가 없죠. 이게 13이 돼버리니까 한자의 자연수인데 될 리가 없죠. 자, 이 수의 11자리 숫자와 1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바꿨대. 바꿔. 11자리 숫자가 y, 1자리 숫자가 x가 되겠대. 그럼 얘를 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10y 플러스 x. 그렇죠. 10y 플러스 1x 이렇게 되겠죠? 얘가 바꾼 수가 되는데 이 바꾼 수는 처음 수보다 처음 수가 누굽니까? 12 플러스 y. 10x 플러스 y 처음 수보다 얼마큼 크다? 18만큼 크다고 한다. 얘가 처음 수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기억, 얘가 니은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다. 열방식. 자, 이 니은 좀 간단히 해볼까요? 10x 넘어가서 된다니까 마이너스 9x, y 넘어가니까 플러스 9y는 18. 9로 나눕시다. 그럼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2가 되겠죠? 네. 기억을 그대로 아래다 씁시다. 더합시다.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상관없죠? 그럼 더합시다. 더했더니 몇 y는? 2y. 얼마? 그럼 y는? 8. y가 8이면 x는? 6. 처음 수를 구하라고 그랬죠? 정답은 68. 네이처. 아, 아침에 삼겹살에 파김치에 마늘을 먹고 왔더니 어우. 생삼이는 3이래. 네? 생삼이요. 살이 안 빠집니다. 살 빼야 돼. 2번. 윤 읽어볼까요? 검석이가 대성비의 몸무게의 평균은 71kg이고 검석이의 몸무게는 재석이의 몸무게보다 6kg 더 나간다. 이때 검석이의 몸무게는 네. 자, 범석이의 몸무게를 x, 재석이의 몸무게를 y라고 해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네. 범석이 몸무게를 x. 누구냐? 재섭이? 재석이. 소지석이. 몸무게를 y라고 하자. 그렇다면 첫 번째 식 평균은 70 평균은 아시다시피 두 사람이 몸무게니까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나요? 4로 나누면 되나요? 2로 나누면 어떻게 알았지? 2로 나누었더니 그 몸무게가 71이었다. 이게 좀 기억이 되겠죠? 네. 그 다음 식 하나 더 세우면 범석의 몸무게는 x는 재섭이의 몸무게 y보다 6kg 더 나간다 하니까 x는 y에다 6을 세울 수 있겠네요. 네. 얘를 니라고 해서 이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이부터 대입을 내고 네, 대입합시다. x는 y 더하기 6이니까 여기 대입할까요? 네. 그러면 2y 더하기 얼마가 됩니까? 2y 더하기 6이 되겠죠. 따라서 2로 약분하면 y 더하기 3은 71. 따라서 y는 8. y가 68이니까 x는 74 되겠네. 너무 쉽죠? 자, 3번 봅시다. 3번 세훈 읽어볼까요? 현재 어머니와 딸의 나이 차는 20살이고 20년 어머니의 나이가 딸의 나이 2배가 된다고 한다. 현재 딸의 나이를 구하시오. 네. 우리 설날이 1월달에 있었는데 설날에 떡국 3그릇 먹으면 세가서 먹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나이가 많다고 적게 먹고 나이가 적은 사람 많이 먹고 합니까? 아니죠. 똑같이 한 살씩 먹는 거죠? 그쵸? 지금 예준이 몇 살이죠? 하지만 너 몇 살이? 만?
아 맞아 그냥. 그래 해봐 그냥. 아 그냥이요? 어. 그냥 하는데 14살. 열. 열 13시죠? 네. 왜 14시지? 나는- 안 지났잖아. 자 나는 아니 아니라 자, 진짜 나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래 해. 13살. 안 지났으니까. 13살이라고 해봐. 13살인데 나는 33살. 그럼 우리 몇 살 차이 나죠? 12살이니까. 20살 차이 나죠? 그럼 7년 뒤에 우리 몇 살 차이 납니까? 시간이에요. 30살 차이 나겠죠? 3년 전에는요? 30살. 나이 차이는 변함이 없죠? 예. 나이 차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선생님이 40살 아니잖아. 33. 자, 3번. 현재 어머니의 나이를 X라고 할까요? 어머니의 나이를 X세라고 하고 딸의 나이는 Y세. Y라고 합시다. Y살. 그럼 나이 차니까 엄마가 더 많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네. 결국 이제 X 빼기 Y는 얼마가 됩니까? 27. 17이 되는 거고 37. 15년 뒤 엄마 나이는 X 플러스 15가 되고 15년 뒤 Y 나이도 Y 더하기 15가 되겠죠? 딸 나이도. 근데 15년 후 엄마의 나이가 딸의 나이 몇 배가 되겠다고요? 2배가 되겠다. 식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별거 아니죠? 식만 세면 되죠? 야 식은 적어줘야지 매너상. 답만 뾰로로 적냐? 아, 나쁜 어. 너무 익숙해서. X 구하래요? Y 구하래요? Y 구해야 돼. Y 구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네.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시 현미 읽어봅시다. 둘레의 길이가 61cm인 직사각형이니까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배로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5cm 줄였더니 둘레의 길이가 78cm가 되었다.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네. 자, 대충 그림 이런 직사각형이 있었는데요. 가로의 길이를 x. 가로를 좀 이렇게 적을까? 가로 이렇게 그릴게요. 표지상. 네. 가로를 x 센티미터, 세로를 y 센티미터라고 합시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x 곱하기 y죠? 네. 넓이. x, y는 얼마니? 이걸 구하는 거 목표인데 그걸 구하기 위해서 힌트를 줬습니다. 일단 이 둘레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62. 그러면 식이 일단 가로 더하기 세로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32절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나서 식가 더 있어야 되는데 가로의 길이는 몇 배로 늘리고? 네. 2배로 늘리고 네. 세로의 길이는 5cm만큼 줄였더니 이 새로운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네. 이해 갔습니까? 네. 그랬더니 얘 둘레도 얼마가 됐다? 78. 즉, 요 둘레가 78이라는 소리는 가로 더하기 세로가 78의 절반이 얼마? 39가 됐다는 소리겠죠? 네. 그럼 이때 가로는 얼마예요? 2x. 세로는 얼마입니까? y 마이너스 5의 합이 79의 절반, 78의 절반 39. 9가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네. 얘를 기억, 얘를 니은하면 기억 x, y를 구할 수가 있지요. 얼른 구해주세요.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왜요? 안 이상해요. 빨리 해봐요. 누가 마이너스 아니야? 응? 마이너스 아니야? 뭐가 뺄 거예요? 네. 왜?
넘어가면 플러스 5가 아, 되죠. 그런가구나. 그러니까 오빠가 이상하게 이상하네. 푸니까 이상하지. 정상적으로 풀어야죠. 그러면 마이너스 네? 아니 44죠. 15를 더합니까? 또 이상한 문제. 치과 보내야겠구만.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18. 그러면 되죠? 자, 4번 정답은 234 제곱센티미터 나오죠? 네. 네, 5번 보겠습니다. 5번 태우 읽어볼까요? 20문제가 틀리는 어느 시간에 한 문제를 맞추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얻는다고 한다. 혜린이가 20문제 모두 수학 80문제 6점을 받았을 때 혜린이가 맞힌 문제는 네, 맞추면 5점을 얻고 틀리면 2점을 잃어요. 감점이 된다 이거죠? 20문제를 풀었고요. 86점을 받았네요. 자, 그럼 맞은 문제 수를 X개, 틀린 문제 수를 Y개라고 한다면 틀린 문제, 맞은 문제 다 합쳐 20개가 돼야 되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다음 식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뭘로 식 세우면 될까요? 왜 점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당 맞추면 5점 얻으니까 X개 맞췄으면 점수는 5X죠. 네. 그 다음에 Y개만큼 틀렸으니까 2Y만큼 잃어야겠죠? 이제는 빼야겠네요. 그랬더니 점수가 얼마? 86점. 이것도 풀 수 있겠죠? 네. X 구하라는 거였고요. 아무 상황이 가능한데요. 자, 푸는 거 이따 하시고 6번 보겠습니다. 이준 읽어볼까요?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은 작년에 800명이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 6% 감소하고 여학생 수는 2%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명이 감소했다. 작년 여학생 수는 자, 이거 작년 여학생 수라고 나왔는데 이거 사실 올해 여학생 수라고 물어볼 겁니다. 학교 시험에서 알겠죠? 올해 여학생 수, 올해 남학생 수를 물어볼 거야. 그렇더라도 X랑 Y를 잡아야 우리 미지수로 이 문제는 지난달, 이번 달 또는 작년, 올해 어제 그 시간상 과거와 현재가 있는 문제는 미지수를 뭘로 잡아야 되냐면 과거로 미지수를 잡아야 됩니다. 과거로. 현재로 미지수를 잡으면 과거를 기준으로 증가하거나 과거를 기준으로 늘어난 비율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기준량을 과거로 잡아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올해를 구하라고 하더라도 현재를 물어보더라도 항상 미지수는 과거로 잡겠다. 이해 가셨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립방 주신 문제가 잘 안 풀리면요 이렇게 다 쓰는 경우도 있지만 다 쓰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4 곱하기 4 사이즈로 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여기서 학생 수니까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두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작년 올해가 있죠? 올해 네. 그리고 여기에 변화 이 학생 수 작년 올해 비율 문제는 이렇게 표를 세팅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채워 넣으면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은 작년에 800명이었대요. 800명. 올해는 작년보다 남학생 수는 6% 감소. 여학생 수 2% 증가. 하여 20명이 감소했대요. 20명 감소. 그때 작년 여학생 수를 하고 물어봤네요. 이거 중학교 1학년들도 이 문제를 풀었었죠. 중학교 1학년 작년 여학생 얘를 X로 잡았습니다. 남학생은 남들은 800 마이너스 X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걸 하기 때문에 문자를 몇 개를 잡을 수가 있겠다? 2개. 그래서 편하게 남학생 수를 X명, 여학생 수를 Y명이라는 시가 나오겠죠? 네. 여기서 기억이 나오는데 일단 X 더하기 Y는 얼마? 800. 식 하나가 아주 가볍게 처리가 됩니다. 그럼 이 식 하나 더 세우면 되겠죠? 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겠다. 변화에서. 여기 아래. 이 6% 감소인데 작년에 비한 6% 감소거든요. 이 6% 감소한 남학생 수를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즉 남자 6% 적겠다고. 남자 6%는 얼마가 됩니까? 0.06x가 되겠죠? 0.94? 아, 전체 하는 거야. 남은 사람 말고 감소한 사람 수 0.06x가 되겠죠? 이해가요? 여학생 2%는 0.02 0.02 y가 되겠죠? 근데 남학생 수는 이 0.06x명입니다 지금. x가 100이면 6명이라는 사람 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수만큼 뭐 했대? 감소, 그러니까 다운, 마이너스가 되고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플러스 0.02y가 20명만큼 뭐 했다고? 감소, 마이너스 20이라고 식을 세울 수 있겠다 이거야. 이해갔니? 적으세요. 혹시라도 나중에 질문하더라도 가르쳐 줄 텐데 이 표는 그려놓고 질문을 하세요. 표만 만질 줄 알면 풀기가 너무 쉬워져서 표 만드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자, 같이 풀어보면 일단 니은만 정리하면 되겠죠? 각 항에 100을 곱합시다. 100 곱하면 어떻게 되니까? 0.6x 더하기 by는 마이너스 2000. 지금 x 구하는 거야? y 구하는 거야? Y. Y 맞지 Y. y 구하는 거죠? 그럼 x 소거합시다. 기억에다가 6을 곱할까요? 네. 기억에다가 6을 곱해주면 6x 플러스 6y는 4800. 변변 더하면 없어지겠지 x가. 바로 8y는 더하니까 2800. 바로 y는 3, 8에 24, 350. 네? 3000? 350명이죠? 네. 네, 350명이다. 만약에 현재 여학생 수를 구하세요. 그러면 352% 구하시면 됩니다. 작년 거였구나. 작년 구하는 거야 지금. 그것도 혼자 나오지 않아요? 작년이에요 작년. 알겠죠? 학교 시험 문제는 올해라고 물어볼 거야. 다음 7번 유 읽어볼까요? 현주와 민수가 같이 있는 8일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을 현주가 먼저 10일 동안 하고 나머지를 민수가 8일 동안 하면 끝냈다고 한다. 이 일을 현주가 혼자서는 며칠이 걸리는지 무엇이오? 네, 1문제지요? 여러분들 1문제. 이게 좀 있던데. 자, 짱구가 어떤 일을 끝내는데 5일 만에 일을 끝냈대. 5일 만에. 그런데 하루 매일매일 하는 일의 양이 일정하대. 즉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 5분의 1이 되겠죠? 네. 짱구가 하루 동안 하는 건 5분의 1. 그 다음 이틀 동안 할 수 있는 건 5분의 2. 3일 동안 할 수 있는 건 5분의 4. 그럼 이런 식으로 쭉 간다면 결국 5분의 5가 되겠네요. 네. 전체를 얼마 놓고 풀겠다? 1을 1로 놓고 풀겠다. 그래서 1문제고. 그래서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에 만약에 똑같은 일을 훈이는 하루에 8분의 1만큼 일을 할 수 있대요. 그럼 며칠 만에 일 끝내겠습니까? 8일 만에 일 끝내겠네요. 이해가시죠? 이렇게.
자, 7번은 현주라는 친구랑 민수라는 친구가 하는데 현주가 일단은 민수를 잡아야겠다. 현주가 1일 동안 지금 1일이죠? 1일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x라고 하자. 적으세요. 이번에는 민수가 1일 동안 역시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y라고 해봅시다. 어떤 일이 있대요. 이 전체를 1로 놓고 풀 겁니다. 전체 얼마 놓고 풀 거라고? 1로 놓고 풀 건데 요 일을 현주와 민수가 같이 하면 며칠 만에 끝내겠대요? 8일 만에 끝내겠대요. 지금 하루 동안 x만큼 현주는 일하잖아. 그럼 이틀이면 2x, 3일이면 3x가 되겠죠? 8일 동안 일하니까 8x만큼 일하겠네요. 민수도 8일 동안 똑같이 하니까 8x 더하기 8y가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이거지. 이해했니? 1이 되고. 그 다음 이번에는 하나 더 또 다른 방법으로 아마 일을 할 겁니다. 뭐라고 일을 했냐 봤더니 현주가 일단 며칠 동안 일하고 10일 동안 일하고 10x만큼 일하고 일한 양이 10x만큼 되겠죠. 나머지는 민수가 4일 동안 했으면 4y가 되겠군요. 이 양의 합도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 현주를 x를 구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이거 y를 소구하면 되겠죠? 밑에 거 몇 배 할까요? 2배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빼주면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자 현주는 하루에 12분의 1만큼 일하는군요. 혼자서 일하면 며칠 만에 끝내겠습니까? 12일 만에 끝내겠죠. 1문제입니다. 쉽죠? 무엇을 x로 잡은지 x로 잡 이렇게 하루 동안 할 수 있는 일량을 x로 잡고 풀면 돼. 알겠니? 그 다음 속력이 뭐죠? 속력? 시간분의 거리 아주 좋아요. 즉 왜 시간분의 거리가 되냐? 속력이란 단위 시간 동안에 움직인 거리거든요. 그래서 거리 나누기 시간이 돼서 시간분의 거리가 되니까 또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겠죠? 그리고 거리는 시간 곱하기 뭐가 되고요? 속력이 되고요. 요거 하나씩만 알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거죠. 이거 모르는 중딩들은 없겠죠? 그래서 8번 세훈 읽을 차례죠? 네, 읽어주세요. 집에서 24km 떨어진 한가운데 길이 많은데 자전거를 타고 시속 20km를 걷다가 공중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시속 5km로 걸어가니 1시간 40분 걸렸다. 이때 더했을까는 거리네. 네, 우리 이런 문제 풀 때 선생님과 같이 풀 때 시속 몇 킬로미터, 분속 몇 미터, 초속 몇 미터에 네모 쳤다고 기억납니까? 네모 쳐봅시다. 네모를 치는 이유는 기준이다 이거죠? 뭐가 기준이냐? 시속 20km에서 얘는 시간의 기준이 시분초에서 시를 기준으로 잡을 거고 거리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가 있으면 킬로미터를 기준으로 잡겠다 이거지? 그러다 보니 세 번째 줄에 1시간 40분이 있는데 이때 이 40분을 시로 바꿔줘야겠다 이거야. 3분의 2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1시간 40분 대신에 1과 3분의 2시간을 쓸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지. 이거를 1.4시간이라고 쓰는 아주 나쁜 버릇을 가진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40분은 0.4시간 아닙니다. 3분의 2시간입니다. 알겠나? 1시간은 100시간인 100분입니까? 아니죠. 1시간 60분이죠. 초등학교 잘하다가 중학교 가가지고 갑자기 1시간을 100분으로 보는